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박민영 앵커는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때가 가장 지치세요? 글쎄요. 왜요? 지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다운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대부분 똑같은 일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좀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도 네. 별로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치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칠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내가 했던 실수 또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게 지치는 게 아니라 좀 슬슬 열받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네요. 전 처음부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아니, 저희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뭐 1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주식시장에서 늘 코스피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 반복되죠. 외국인 하면 매도하죠. 뭐 온갖 악재 쏟아지죠. 우리도 그러다 보면 똑같은 멘트 계속 하게 네, 같은 멘트 하죠. 같은 고민하죠. 여기에 좀 지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싫은 건 그럼에도 나는 시장을 못 떠나고 있다는 거. 언제나 예. 무슨 종목으로 수익을 낼까 고민하고 있어서 희망의 찌꺼기를 차는 하이에나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비관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비하까지는 할 건 아닌데 네. 뭔가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낸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떠나지는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든 이겨봐야지라는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2PM이 되도록 노력을 할 테고 그 가운데서 최대한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전략 오늘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에 이 진격의 진경 시간 수익 인증 소식이 오늘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종목 이야기 가득 담은 코너들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탐나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시장의 주요 키워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퍼즐은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네. 박민영 앵커는 이 중에서 저는 광복절 휴작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이거 와닿네요. 빼고 다른 것들은 뭐가 눈에 띄세요? 뭐 조선 세계 1위는 언제나 MSCI도 뭐 있던 악재고 예, 돌아와요부터 하죠. 돌아와요 외국인? 그렇죠. 그런가요? 저도 그 의미에서 이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벌써 10거래일째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다고 엄청 사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뜩이나 이제 곧 있으면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의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오히려 신흥지수 비중, 한국 비중을 맞추려면 외국인들이 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수급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기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도 코스피에서 1,100억 원 이상의 탈자세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역시 외국인이 돌아와 줘야 시장의 방향성도 좀 제대로 잡고 위로 올라갈 텐데 지금은 좀 아쉬움이 많아요. 네, 지긋지긋한 매도 일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 소식도 궁금해요. 홍콩 너마저 이거 시위하면서 그걸 악재로 생각해서 꼽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지긋지긋해서 왜냐하면 악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결국 G2에 뭐 유럽에서도 일본에. 지금 악재 있고 일본에 홍콩까지 그러면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주식시장은 떨어지죠. 원달러 환율은 또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1219원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정말 이렇게 손 뻗으면 1220원 선까지 잡히게 된 모양새인데요. 우리 시장이 감내할 만한 그 레인지 상단에 와 있고요. 1220원 선 그리고 최고 끝 레인지가 지금까지 나온 게 1250원 선인데 거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1220원 가까이 오고 있고 계속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외국인의 수급에도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장 전체적으로 참 쉽지가 않은 환경에서 정말 설상가상이다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2개 정도 꼽아볼 텐데 제일 가운데 있는 거 1,00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천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을 이마트가 내놨어요. 네.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처음으로 적자 냈다라고 하죠. 그렇죠. 적자 나고 대형마트 온라인 투자 계속 늘고 비용은 느는데 내수는 부진하고 온갖 악재성 이슈에 올해 주가가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오늘 이 자사주 천억 원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강하게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통할 것인가 저는 의문이에요. 일단 단발성 이슈로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건 이 회사 측에서 우리는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긴 한데 네. 워낙 지금 둘러싸고 있는 여건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의 급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돼서 첫 번째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마트의 상황을 봤을 때 그야말로 그냥 오구오구 그냥 좀 시장 달래는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효과 볼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전 이것도 좀 눈에 띄었던 게 이거 SP 시스템즈가 아직 상장 기업은 아니고 네. 내일부터 아마 내일 들어오죠? 코스닥에 들어오는 예. 이 기업이에요. 로봇 관련한 종목인데 네. 이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좋았고 상당히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로보나 로보티즈가 급등을 하는데 도무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요? 내일 그 동종 업계에 들어가는 기업이 상장을 하니까 관련해서 덩달아 지금 미리 관심을 받는 건지 그 효과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갖고 볼만한 쪽으로 꼽아 놓은 겁니다. 일단 로보와 로보티즈의 급등 오늘 상한가까지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부침이 있었던 게 특히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번 일로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이 AP 시스템스가 과연 이 시초가를 어느 정도의 형성을 하게 될 것인가, 공모가 대비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내일 개장 포인트로도 한번 꼽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라도 좀 좋아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신규 IPO주들도 사실 좀 쉽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네.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키워드들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전문가와 함께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좀 투자 전략 세워볼 만한 거리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했었던 환율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1220원까지 올라왔고 위에 상단이 계속 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도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환율 전망과 또 시장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상황이 이제 수출 지표가 되겠죠. 일단 관세청에 따르면 이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부산과 인천 세관을 통해서 수출하는 품목들 가운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34% 급감을 했고 석유 제품과 그리고 승용차 그리고 기타 철강 제품들이 대거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환율은 상승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수출 경기 둔화가 수출이 둔화가 우리나라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해서 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는 이제 구두 개입으로 해서 1,200원대를 사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경기 둔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1.7%대, 2% 미만까지도 지금 현재 각국의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300원대까지는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좀 최악의 상황까지는 1,300원까지는 일단 마지노선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아랫단 1,800 이야기해 주셨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원달러 환율 1,300원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대리님이랑 전화 연결했었잖아요. 네.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도 1,300원까지 최악의 경우 상정하자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권홍수 대리님께서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개별 종목 여쭤볼게요. 이마트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급등해서 또 가뭄의 단비처럼 오랜만에 올라서 너무 반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자사주 매입 효과가 정말 매직처럼 이 종목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권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주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0일 종가 기준으로 약 한 98억 원어치의 이제 주식을 매수할 예정인데 그렇지만 이제 일단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기대감만으로 기술적 반등은 있겠으나 이게 추세 상승까지 갈 여력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마트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그 주 52시간 실시와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판관비가 높아짐에 따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적자 구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간은 아무래도 일단 올해 말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흑자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모멘텀이 발생할 때쯤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 가능해서 매수는 좀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전환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금 섣부르게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판단 건네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는요, 오늘 올라가는데 보통 뭐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정부 정책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강한 반응이지 오늘은 도무지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거든요. 내일 뭐 신규 상장 기업이 있는 그 효과라고 보기에도 좀 지나치고요. 이들 종목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 관련된 섹터를 먼저 보시면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공작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산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어느 정도 테마가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부터 이제 화장품이 그런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또 섹터가 올라가고 있고 또한 로봇 관련주들도 정부에 대한 지원 약속 속에서 이제 일본 공작 기계에 대한 수입보다는 국산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진산업과 아진엑스틱 그리고 로보 등 이제 국내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SP 시스템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고 그 자동차를 완성차에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반도체 OLED나 이런 그 디스플레이 생산을 할 때 들어가는 로봇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 관련주의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로봇 관련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글로벌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스위스가 1위로 공작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최대 상위권에 있는 5개에 있는 회사들은 일본 내지 스위스 그리고 미국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이거 국산화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다만 이 회사의 내일 상장될 경우에는 일단 유통 주식수가 한 20% 정도 굉장히 낮은 품절주가 되겠고요. 대주주가 70% 이상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유통 주식 불량 부족으로 기대감으로 상승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완성체 업체들에 대한 공장 신규 투자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평택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지금 딜레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공장 신규 증설에 따른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기대감만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 얘기해 주신 것처럼 로보로보다 로보티즈도 지금 상승폭을 오늘 장중에도 많이 내주는 모습이고 사실 이런 로봇 관련주의 상승을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기에는 약간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좀 무의미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